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무서웠다. 평소라면 불이 나게 주방으로 달려가 쌀을 씻고 시어머니의 국을 끓이고 며느리의 샐러드 채소를 다듬었을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책임감이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엔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어젯밤 며느리 지영이는 친구들을 불러 거실에서 파티를 벌였고 내 아들 진수는 엄마가 좀 참으라며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들이 남긴 와인 잔과 배달 음식 쓰레기가 널린 거실을 지나치며 나는 어젯밤 몰래 싸둔 가방을 꺼냈다.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푸석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나는 화장대 위에 놓인 메모지 한 장을 뜯어 짧고 강하게 적었다. 오늘부터 이 집 주방 파업합니다. 당분간 나 찾지 마세요. 밥은 알아서들 챙겨 드시고 민준이는 시터 구하든 너희가 보든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 찾으러 갑니다. 메모지를 식탁 한가운데 시어머니의 낡은 국그릇 자리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걷는 길. 나는 미리 예약해둔 기차역으로 향했다. 오전 9시.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을 때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역시 아들 진수였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 배고프다고 난리시고 민준이는 자지러지게 우는데 어디 간 거야? 지금 장난해? 빨리 와서 밥 좀 차려줘. 평소라면 미안해, 금방 갈게라고 했겠지만 나는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다. 진수야, 장난 아니다. 식탁 위에 메모 읽었지? 내 할머니 밥은 네가 차려드려라. 그리고 민준이는 네 아들이잖아. 네가 봐야지 왜 나를 찾니? 엄마, 지영이 어제 놀아서 피곤하다고 아직 자고 있단 말이야. 집골이 이게 뭐야? 엄마, 진짜 예민하게 왜 이래?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응, 나 예민해서 병간했어. 당분간 전화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엄마 찾는 소리 하면 차단할 줄 알아.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번호가 떴지만 받지 않았다. 단톡방에는 불이 났다. 지영이가 올린 톡을 보니 기가 찼다. 어머니, 저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기저귀도 안 갈려 있고 집이 엉망이라는데. 저 어제 너무 달려서 힘들거든요. 단톡방에 올라온 지영이의 메시지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명절 내내 호캉스를 즐기다 돌아와서는 그 밤에 또 친구들을 불러 홈파티까지 벌였던 며느리가 밤새 손주 보느라 눈이 벌건 시어머니한테 자기도 힘들다며 투정을 부리더군요. 나는 단톡방에 딱 한마디를 남기고 모두를 수신 차단했다. 나도 힘들어서 나갔다. 각자 알아서들 살아라. 답장 안 한다. 기차 안에서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샀다. 누구의 취향도 아닌 오직 내가 마시고 싶은 진한 맛. 한 모금 들이키자 쌉싸름한 향이 온몸으로 퍼졌다. 30년 만에 맛보는 진짜 자유였다. 샌드위치에 빵 조각처럼 눌려 살던 인생을 걷어차고 나온 지금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가 집을 나선 지 고작 6시간. 평화롭던 거실은 이미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평생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아들 진수는 주방에서 쩔쩔매며 시어머니의 호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내가 차려준 따뜻한 국과 갓 지은 밥이 없으면 숟가락도 들지 않는 분이셨다. 야, 진수야. 국이 이게 뭐냐?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어. 내 애미는 어디 가서 이 고생을 시키니? 나 배고파서 쓰러지겠다. 진수는 타버린 냄비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 저도 지금 출근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쌀은 어디 있고 국간장은 또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엄마는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때 어제 파티의 숙취로 늦게 일어난 지영이가 거실로 나왔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탄내와 아이의 울음소리에 지영이의 얼굴은 금세 일그러졌다. 평소라면 내가 이미 다 치우고 환기까지 시켜놓았을 거실에는 어제 마신 와인병과 안주, 찌꺼기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다. 여보, 이게 무슨 냄새야? 민준이는 왜 저렇게 울려? 어머니는? 진수가 퀭한 눈으로 지영이를 쏘아봤다. 어머니 진짜 가출하셨어. 파업이래. 너는 어제 그렇게 놀고 아직도 정신이 안 드냐? 지금 할머니 식사도 못 하시고 집안 꼴이 말이 아냐. 얼른 와서 애 좀 봐. 지영이는 가방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나 오늘 회사 미팅이 있어서 나가야 한다니까. 어머니는 왜 무책임하게 이 아침에 나가신 거야? 오늘 민준이 이유식 데이인데 냉장고에 만들어둔 것도 없잖아. 시할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지영이를 꾸짖었다. 얘야, 심이가 밥을 굶고 있는데 내 미팅이 문제냐? 얼른 주방 들어가서 쌀 씻어라. 너희 애미가 안 차려주면 내가 차려야지. 지영이는 기가 찬 듯 시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 저 요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돈 벌어오는 며느리인데 왜 제가 밥을 해야 해요? 세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평소라면 내가 중간에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영아 미안하다 하며 온몸으로 막아냈을 화살들이 이제는 서로의 심장을 향해 가감없이 날아갔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식탁 위에는 제대로 된 밥 한 그릇 올라오지 않았다. 결국 진수는 배달 앱을 켰지만 시어머니는 배달 음식은 조미료 덩어리라 못 먹는다며 상을 물리셨고 지영이는 그럼 할머니가 직접 해 드시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했던 일이 단순히 요리와 청소가 아니었음을 그들은 무너진 집구석을 보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이 집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었고 그 기둥이 빠지자 집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나를 맞이한 건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호텔방을 예약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직 나라는 이름으로 체크인을 하는 기분은 묘했다. 카드키를 찍고 들어선 방은 정갈하고 고요했다.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며 이부자리를 펴지 않아도 되고 퇴근하고 돌아올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거질 불을 끄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완벽한 요새였다. 침대에 대자로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30년 동안 이 좁은 등짝에 짊어지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짐이 한순간에 내려진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너무나 홀가분한 이 정적에 대한 감격이었다. 나는 그 길로 핸드폰을 끄고 바닷가로 나갔다. 그 시각 내가 버리고 온 집안은 아마 아수라장을 넘어 지옥이었을 것이다. 나는 잠시 차단을 풀고 아들 진수의 SNS와 단톡방을 유심히 살폈다. 예상대로였다. 내가 없는 거실은 이미 평화를 잃은 지 오래였다.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하던 내가 사라지자, 중간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내가 사라지자 고집센 우리 시어머니와 한 성격하는 며느리 지영이 사이에는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는 살벌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야, 지영아. 너는 애미가 돼서 애 기저귀 갈 줄도 모르냐? 애가 저렇게 자지러지는데. 잠이 오니? 애의 날카로운 호통이 거실을 때렸을 것이다. 평소라면 내가 얼른 달려가 기저귀를 갈았겠지만 이제 그 화살은 고스란히 손주 며느리 지영이에게 꽂혔다. 할머니, 저 어제 친구들 와서 늦게 잤잖아요. 저 지금 머리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귀는 진수 씨가 갈면 되잖아요. 지영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을 것이다. 지영이에게 시할머니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휴식을 방해하는 불편한 동거인일 뿐이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시어머니는 결국 주방을 서성이다 며느리에게 밥을 요구했겠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배달 앱 화면이었을 터다. 얘야, 배달 음식은 짜서 못 먹는다니까. 국물이 있어야 밥을 먹지. 할머니, 요즘 누가 국을 끓여 먹어요? 저 요리 못해요. 싫으시면 그냥 물에 말아 드세요. 내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으며 어머니, 제가 얼른 끓여드릴게요. 지영아, 피곤하지? 내가 할게 하며 막아냈던 그 추악한 대화들이 여과 없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시할머니와 손주 며느리.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성가신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영이는 자기가 누렸던 그 화려한 육태와 호캉스가 사실은 시어머니인 나의 무보수 24시간 노동이라는 피 위에서 즐긴 사치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아들 진수는 퇴근 후에도 쉴 곳이 없었다. 집에 오면 아이는 울고 아내는 화가 나 있고 할머니는 손주 며느리 흉을 보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평소 엄마가 중간에서 좀 자라지라며 나를 타박하던 진수는 이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그 중간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뜨거운 불지옥이었는지 그리고 그 지옥을 누가 그동안 웃으며 견뎌왔는지를 말이다. 나는 바닷가 카페에 앉아 남이 구워준 고소한 스콘과 진한 커피를 즐겼다. 내 손으로 쌀을 씻지 않아도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내 눈앞에는 따뜻한 식탁이 차려졌다. 그동안 내가 꿈꾸던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얘들아, 조금 더 고생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빈자리를 당연한 공기가 아니라 간절한 생명으로 느끼게 될 테니까. 나는 가족들의 부재중 전화를 무시한 채 노을이 지는 해안도로를 걸었다. 내일은 숲길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회를 실컷 먹을 계획이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일정.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콧소리 소리도 들리지 않는 호텔의 완벽한 정적 속에서 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퇴근이었다. 일주일간의 꿈 같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건 퀴퀴한 빨래 냄새와 정체 모를 음식 쓰레기 냄새였다. 거실 바닥은 과자 부스러기와 머리카락이 굴러다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싱크대에는 일주일치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내가 비운 일주일 동안 이 집은 완벽하게 폐허가 되어 있었다. 엄마 왔어?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진수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일주일 사이에 턱수염이 덥수룩해진 진수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나를 반겼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손주 민준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헝클어진 머리의 지영이가 퀭한 눈으로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진짜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화내시고 민준이는 잠도 안 자고 지영이는 당장이라도 내 품에 안겨 올 것 같은 기세였다. 예전 같으면 아이고 고생 많았지? 내가 얼른 치워줄게 하며 짐도 풀지 않고 고무장갑부터 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방을 거실 한복판에 툭 던져두고 가장 편안한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집골이 이게 뭐니? 사람 사는 집 맞니? 내 차가운 말투에 진수와 지영이는 당황한 듯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 문을 열고 나오셨다. 일주일 만에 본 며느리가 반가웠던지 평소의 기세는 어디 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셨다. 얘야, 너 어디 갔었냐? 내가 배가 고파서 저것들이 해주는 건 도저히 못 먹겠더라. 얼른 주방 들어가서 국 좀 끓여라. 나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어머니, 국은 앞으로 직접 끓여 드셔야겠어요. 저 이제 주방일 은퇴합니다. 여기 요양원 리스트 뽑아왔어요. 시설 좋고 친구분들 많은 곳으로 골라놨으니 한번 보세요. 제가 30년 모셨으니 이제는 전문가들 손길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네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아들 진수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다. 할머니 모시고 싶으면 내가 휴직하고 모셔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그리고 지영아, 너 호캉스 좋아하지? 나도 해보니까 좋더라. 앞으로 민준이는 시터 구해. 내 관절 다 나가면서까지 봐줄 의무는 없단다. 싫으면 너희가 나가서 살렴. 이 집 명의는 나니까. 내 단호한 태도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넋나간 소리와 지영이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다음 주에 등록할 요가 학원 시간표를 확인했다. 이제야 진짜 내 집 같았다. 30년 만에 되찾은 내 방, 내 시간, 그리고 내 인생. 나는 비로소 완벽한 승자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선포한 주방 은퇴와 요양원 폭탄 선언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 며칠간 가족들은 나의 단호함이 그저 일시적인 반항이나 쇼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까딱거리며 국이 식었다고 은근히 압박을 주셨고, 지영이는 퇴근길에 현관에서부터 어머니, 저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민준이 목욕만 좀 도와주세요라며 예전처럼 나를 부리려 들었다. 아들 진수 역시 엄마 빨래가 안 되어 있던데? 라며 당연한 듯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샌드위치의 빵 조각들을 내 손으로 직접 걷어차 버리기로 결심했으니까. 시어머니의 국 타령에는 그럼 직접 데워 드세요. 전자레인지 사용법 일주일째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라고 대꾸하며 내 방으로 들어갔고, 지영이의 부탁에는 민준이 아빠 있잖니. 진수 불러서 시켜라. 내 손목은 이미 너희 키우고 민준이 보느라 너덜너덜하단다라며 읽던 책에서 눈조차 떼지 않았다. 처음에는 집안에 고성이 오갔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며 거실 바닥을 치며 통곡하셨고, 지영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며 억울함에 눈물을 쏟았다. 아들 진수는 그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한 번만 더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나는 다시 그 끔찍한 독박, 육아와 시집살이의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한 달쯤 지났을까? 집안에 기적 같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 않던 시어머니는 이제 배가 고프면 직접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고 밥통에서 밥을 푸는 법을 익히셨다. 노인정 친구들에게 내 욕을 하던 목소리도 줄어들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 제 인생 살겠단다. 나도 이제 내 밥은 내가 챙겨야지 별 수 있니라며 체념 섞인 수긍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지영이는 결국 내 말대로 베이비시터를 구했다. 그동안 시어머니인 나를 무료로 부려먹으며 누렸던 육퇴가 사실은 얼마나 비싼 대가였는지 통장 잔고를 보며 깨닫는 눈치였다. 퇴근 후에는 자기가 먹은 접시는 자기가 직접 닦고 주말이면 밀린 빨래를 돌리는 기본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아들 진수 역시 달라졌다. 주말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 청소기를 돌리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엄마가 없으면 이 집안의 평화가 단 1초도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주일간의 지옥 체험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나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오늘부터 생활비 분담 정확히 하겠다. 이 집 명의가 내 이름인 거 잊지 않았지? 너희 부부는 이번 달부터 나한테 매달 월세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내렴. 그 돈으로 나는 여행도 다니고 내가 배우고 싶던 요가랑 꽃꽂이 학원비로 쓸 생각이다. 싫으면 당장 분가해도 좋아. 나는 절대 말리지 않는다. 아들 진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그동안 우리가 엄마를 너무 소모품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미안해. 월세 꼬박꼬박 낼게. 지영이 역시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이제는 어머니 인생 응원할게요. 대신 가끔 민준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주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살게요. 나는 지영이의 손을 따스하게 맞잡았다. 예전처럼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증오와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적당한 타인이 주는 평화가 찾아왔다. 저녁 무렵 나는 혼자 산책을 나섰다. 30년 전 시집 오던 날 이 집 현관문을 들어서며 다짐했던 착한 며느리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보인다.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희생 끝에 남은 것은 병든 무릎과 공허한 마음뿐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예쁜 꽃 한 다발을 샀다.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도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내 방 테이블을 화사하게 밝히기 위해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내 인생의 캔버스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채워질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전처럼 나를 찾는 짜증 섞인 고함. 소리 대신 어머니 오셨어요? 하는 다정한 인사가 들려왔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왔다. 오늘 참 날씨 좋더라. 너희도 내일은 산책 좀 다녀와라. 샌드위치 판을 엎어버린 후 얻은 이 값진 평화. 나는 이제 더 이상 눌려 살지 않는다. 나는 나로서 온전하며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할 것이다. 30년 묵은 인내의 끝에 핀 꽃은 그 무엇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숨죽이고 있을 수많은 샌드위치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친다. 당신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동안 샌드위치 며느리의 반란 시리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